2021년 8월 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1년 5월 출소하였던 50대 남성 강윤성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을 추진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행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것을 규정한 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고, 법에서는 전자발찌를 위치추적 전자장치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도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부착명령에 의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비판을 듣는 포인트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을 알고도 왜 강윤성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강윤성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면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수사 인력을 확충하여 강윤성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찰이 강윤성의 주거지를 수색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고, 범죄 직후였다는 점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강윤성 주거지의 수색이 가능한데 소극적으로 대한 결과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논리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강윤성이 주거지 외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였고,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강윤성이 주거지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윤성이 외부로 도주한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강윤성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행위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있어서 견해가 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피의자의 수색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측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아야 하며,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비록 피의자가 집에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범행에서 노출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보완하려는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지나치게 신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건물 등에 출입이 가능한 것인데,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편이 목적에 맞는 입법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자에 대한 빠른 체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